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공포의 환율 떨어지는 집값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원화 초약세의 원인과 집값이 하락하는 곳, 그리고 집값 급락 가능성까지 동시에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월 28일 멤버십 영상에서 수도권에서 3억으로 잡을 수 있는 추천단지 10곳을 추려들었습니다. 지금 겨울철 급매가 속속 나오면서 괜찮은 매물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3억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이 어떤 단지를 보셔야 될지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의 멤버십은요, 투자나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최근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6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3개월 전에 1340원이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10% 이상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더 추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원화 가치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치솟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4가지 원인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원화 가치 약세 원인 첫 번째는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나홀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되네. 그로 인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자주 하려고 했다가 자주 못할 것 같다. 그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죠.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2회도 아니다, 1회밖에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증명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 투자 수익 매력도도 상승을 했고, 이것이 달러 수요 증가와 연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한국의 성장 둔화 우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면 다시 한번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협상을 나설 것인데,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도 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편 관세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이 최대 13%까지 감소할 거란 우려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12월 수출도 좋았고 11월 수출도 좋았는데 내년부터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자산시장 이것을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과 증시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전망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다 보니까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나타나네. 이것으로 원화 약세가 같이 동반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세 원인 세 번째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무엇이? 투자 자산이 대한민국 코스피가 최근 3개월에 계속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처분하고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사모으더라. 자, 그럼 원래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았었는데 이런 새로운 달러 수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원인 네 번째는 바로 주변국 환율 약세입니다. 이게 환율이 복잡한 이유가 주변국의 환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보다도 약간 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역시도 대한민국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세울 경우에 중국 수출품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로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로 움직이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원달러 환율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심리지수부터 많이 위축이 됐어요. 한국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인 경제심리지수는요, 전월 대비 9.6포인트 하락한 83.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순환 변동치도 89.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떨어졌어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중 88.4로 전월 대비 무려 12.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00에서 88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쓸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1월 금통위 1월 16일 날 올해 첫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하지만 채권 전문가 60%는 이번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B컷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데이터를 보면 B컷 해야 될 정도가 맞는데 이게 또 환율이 워낙 복병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쉽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원래 경기 침체를 앞두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외환 시장이나 이슈나 정치적 이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다시 등장하는 거 바로 아파트 폭락론입니다. 자, 환율 봐라. 이제 아파트는 끝났다.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없을 것이다.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을 것이고 영끌러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현재 아파트 시장부터 볼게요. 계엄령 사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1348건입니다. 11월 달에 1447건 추세 대비해서 한 7%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상보다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려고 알아보는 분들도요, 서울 아파트 살려고 하실 때 금매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좀 다릅니다. 일단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10월 대비 11월 거래량 23% 감소했는데 여기서 다시 11월 대비 12월 거래량 18% 감소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인천은 더 심각합니다. 10월 대비 11월이 22%, 11월 대비 12월이 20%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제 지금 금매는요, 경기도하고 인천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철산 레미안자이 107동 17층 매물이 현재 10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전고점, 2021년 전고점은 12억 7천이고 올해 고점은 11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해 경기도 지역에서 광명 지역의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간 편에 속하죠. 자, 11억 1천 대비 현재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과 인천 지역에서 올해 고점 대비 5에서 7% 낮은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야, 환율을 봐라. 이제 대폭락이다. 아니다. 이건 잠깐의 조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줄지 않고 공급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자, 각각의 주장, 지금 누가 더 맞는지 오늘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 아파트값이 폭락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돈의 가치 급등과 공급 과잉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경제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메마르고 돈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 돈의 가치 급등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종 위기론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 돈의 가치 급등에 따른 하락을 예상해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매값보다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전세가 급락입니다. 2022년 9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7개월 만이죠.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최악의 역전선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전선 때문에 갭 투자자들의 투매가 생기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던 게 2023년 1월 달 부동산 급락 상황이었죠. 2012년 말 역전세난 중심에 있던 아파트가 바로 산성역 포레스트입니다. 성남 지역과 수원 지역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산성역 포레스트가 하필 그 시기에 입주 2년차가 됐어요. 자, 그래서 2023년 1월에 전세값이 5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입주할 때 7억에서 8억 정도였어요. 한 30-40% 폭락하니까 너도 나도 던지기로 막 집값이 40% 가까이 폭락했던 게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1,400원대에서 꽤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선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한 6억 7천 정도 됩니다. 2년 전 대비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전세 가격, 목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된다? 지금이 전체적인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현재 전셋값만 보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분들은 좀 전셋값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원래 겨울에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로 언제나 겨울은 부동산 매수자한테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때는요, 매물이 많아요. 퇴거하는 세입자가 많아서 갭투자한테 한정된 매도 기회가 있다 보니까 급매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퇴거하는 세입자가 왜 겨울에 만나요?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 자녀 있는 가구의 갈아타기 시도도 언제나 겨울에 시도된다는 거, 왜? 겨울 방학 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애를 전학시킬 수는 없으니까. 또한 최근 한 3년 정도 겨울에 악재가 좀 유난히 몰려있더라. 자, 그래서 봄과 여름, 가을에는 부동산 악재가 별로 안 보이다가 이게 겨울에 한꺼번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때마다 저희가 한번 기회를 잡아라, 전세 만기됐으면 임장이라도 가봐라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만 집중하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나홀로 호황, 한국의 성장 둔화 우려, 신자본 유출, 주변국 환율로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흐름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경기도 인천 지역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급매가 계속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이 올 것이냐? 일단 현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이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폭락을 바라는 분들은 시장의 유동성 지표, 국채금리 등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 채권금리는 여전히 연중 최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